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도박이 급속히 퍼져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청소년들을 살펴봤더니 도박에 빠진 청소년의 비율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사채에 손을 대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오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등학생들에게 불법 도박을 해봤거나 주변 친구들이 하는 걸 본 적 있냐고 묻자 선뜻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3명, 1명 중 3, 4명 정도. 네. 도박 종류도 다양합니다. 스포츠라, 사다리, 홀짝. 홀짝? 네, 그 정도 기억나요. 그러면 홀짝 이런 건 어디서? 뭐 사이트에서 가서 한다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전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불법 도박 실태를 조사했는데 전라북도 청소년들 10명 중 1명이 도박에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 단위 순위를 매기면 제주, 충북에 이어 전국 세 번째입니다. 도박은 불법 스포츠 토토가 가장 많았고 온라인 도박 사다리 게임, 기타 순이었습니다. 2차 피해는 더 큰 문제입니다. 도박에 빠진 청소년 중 7.6%가 불법 사채를 썼고 13.3%는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거나 계획, 나아가 시도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급전이라고 되게 얼마 빌려주고 약간 말도 안 되게 이자를 받는 게 있는데 그것 때문에 학교 안 나오고 사퇴한 애가 있어요. 결국 부모님이 다 갚아주셨다고. 전문가는 중독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서로 이것을 다 놀이로, 여가로만 생각을 할 뿐이지 이걸로 인한 폐해에 대한 인식을 못하는 거, 그리고 이걸로 재정적인 법적인 문제가 생기더라도 내가 한 번만 잘 따면 얼마든지 이거를 금방 해결할 수 있다는 어떤 비합리적인 사고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 도박에 빠진 10대 학생들, 더 이상 방치가 힘든 수준이 된 만큼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때입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교육부가 내놓은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 환영과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역교육계는 학생부 종합전형 개선안에는 대체로 긍정적이지만 정시 확대와 비교과 활동을 대입에 반영하자는 것에는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교육부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있어 자기소개서와 교사 추천서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출신고교 정보 제공을 금지하고 대학의 세부 평가 기준과 고교 유형 등 선발 정보 공개는 확대합니다. 지역 교육계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이른바 깜깜이 전형을 없애고 부모 배경이나 사교육 등 외부 요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논술 전형 위주나 그다음에 어학 글로벌, 그다음 특기자 전형 폐지는 소수 계층에 그동안 국한되어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 교육청에서는 환영의 입장을 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성 시비를 이유로 진로와 동아리 등 비교과 활동의 대입 반영 금지에는 우려가 나옵니다.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이 문제풀이식 수업으로 쏠릴 수 있다면서 금지보다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학교 교육이 도구 과목인 국영수 위주로 서열화되고 그것으로만 잣대로 학생들을 선발하게 돼서 미래 교육인 다양성의 인재를 양산하거나 그런데 왜곡되는 측면이 있을 것이고. 서울 16개 대학의 수능 위주의 정시 선발을 40% 이상 권고하면서 지역 학생들의 입학문이 좁아질 우려도 나옵니다. 실제로 지난 3년간 서울대 입학생을 낸 전북 12개 시군 가운데 9개 시군은 정시 합격자가 없었습니다. 정시로 하게 되면 수능 점수 높은 애들이 가는 거잖아요. 여기는 수도권에 있는 아이들이 훨씬 유리해요. 또한 수도권 대학의 지역균형 선발을 10% 이상 권고했는데 선발 대상을 비수도권으로 한정하고 비율도 높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선거법 개정안이 다음 달 3일 이후에 표결 처리될 전망입니다. 당초 법안에 담긴 지역구 축소안은 현실적으로 통과 가능성이 낮다는 우려 속에 여러 대안도 논의되고 있는데요. 전북은 상황에 따라 최대 3석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서 정치권이 분주합니다. 이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를 28석 줄여 그만큼 비례 의석을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당 지지율과 실제 의석을 연동하자는 게 핵심인데 자유한국당을 뺀 나머지 정당들이 합의한 겁니다. 비례성하고 대표성이 제대로 좀 반영되는
그런 국민을 담은 국회를 만들겠다 해서 안을 만든 게 지금 현재의 선거제도 개편안이라는 거죠. 이 안이 통과되면 전북 지역구도 10석에서 7석으로 3석이나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자기 지역구가 사라질 수도 있는 개정안에 현역들이 찬성표를 던질 리 없다는 우려에 240석 플러스 60석 안도 나왔습니다. 이럴 경우 전국적으로는 지역구가 13석, 전라북도에서는 한두 석가량 줄어들게 되는데 평화당은 인구 편차를 완화해서 농촌의 의석 감소를 최소화하자는 입장입니다. 그 대신 이제 13석도 이제 지방 농촌에 집중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2대1 인구 편차 결정을 좀 풀어내자. 자유한국당을 뺀 나머지 정당들이 선거법을 논의하기 위해 이른바 4+1 협의체를 가동한 가운데 최근에는 지역구 축소가 3석에 불과한 250석 플러스 50석 안이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역구가 계속 줄어와서 지금 10석까지 줄어들었는데 또 한 자리 숫자로 내려간다는 것은 지역 대표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이 잇따라 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며 비상행동에 돌입한 데 이어 대한신당도 의원들의 뜻을 모아 당의 공식 입장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국회 의석 확대에 반대하는 여론이 워낙 높아서 300석을 유지한 채 법안의 통과 가능성과 개혁 취지를 동시에 살려야 하는 상황. 정당별 또 지역별 셈법이 더욱 복잡해지는 이유입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전북 현안과 관련한 법안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탄소법은 숨통이 트였지만 남원의 국립공공의료대학을 설립하는 법안은 사실상 20대 국회 내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하원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 현안 해결을 위해 개정이나 제정이 필요한 법안은 탄소소재법과 새만금 특별법, 국립공공의료대법, 지방세법 등 크게 4가지입니다. 법사위 문턱에 걸렸던 탄소소재법은 이해찬 대표가 올해 안 통과를 약속하면서 숨통이 트였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아니면 12월 달에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여야 간에 합의를 해서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궁 축사 매입을 5년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하지만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법 제정과 고창과 부안 등 한비던전 인근 지역에 지원금을 주는 지방세법 개정안은 여전히 상임위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국립공공의료대 설립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방세법 개정안은 산업부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탄소소재법이나 공공의대법 같은 경우도 그 법사위와 상임위를 통과해야 되는 단계에 놓여 있는데요. 이 법들 또한 그 정치권과 연대하여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법안이 제대로 논의될 수 있을지 미지수여서 20대 국회 내 처리가 무산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남원 춘향 테마파크에 야간 조명이 설치돼 관광객의 인기를 끌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부터 4일 동안 완주 고산미소 한우 숯불구이 축제가 열립니다. 주희인 기자입니다. 남원 춘향 테마파크에 2억 2천만 원을 들인 야간 경관 조명이 설치됐습니다. 10개의 포토존을 중심으로 화려함을 뽐내는 야간 조명은 해가 지는 시각부터 밤 9시까지 운영돼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밖에서 봤을 때보다 안에 들어오니까 훨씬 더 화려하고 이쁘구만요. 남원에는 이렇게 쉽게 이런 데를 접할 수 없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애들이 상당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올해 60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간 임실 N 치즈축제의 평가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임실구는 올해 축제로 300억 원의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발생했다며 내년 10월에 열릴 축제에서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김제시의 평생학습 동아리가 소외계층을 찾아 재능을 기부하는 평생학습 교실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들의 재능 나눔은 직접 배운 학습 내용을 소외계층과 무료로 공유한다는 점에서 더불어 사는 삶의 좋은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발적인 학습이 어려운 소외계층에게 관내 평생학습 동아리 회원분들이 방문하여 다양한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순창의 100년 먹거리를 책임질 발효 미생물 산업화 지원센터가 어제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내년 12월에 문을 열 센터는 7억 원가량의 발효 미생물 시장에서 순창군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업 육성과 제품 개발에 나설 예정입니다. 완주 고산미소 한우 숯불구이 축제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고산미소 광장에서 열립니다. 소비자들은 직거래로 판매되는 상품을 시중가보다 33% 저렴하게 구입해 현장에서 바로 구워 먹을 수 있고 다양한 경품 이벤트와 시식회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군산 문여도 해상에서 뒤집힌 김 양식장 관리선에서 구조된 러시아 국적 선원 2명이 불법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산 해경은 지난 25일 사고가 난 관리선에서 구조된 러시아 국적 선원 39살 A씨와 27살 B씨를 조사한 결과 이달 중순쯤 30일짜리 단기 관광비자로 입국해 최근 김 양식장에 불법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이들에게서 사고와 관련된 범죄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했지만 불법 취업이 드러난 만큼 치료를 마치는 대로 신병을 출입국 사무소에 인계할 예정입니다. 연초박으로 퇴비를 생산한 업체를 포함해 비료 공장 3곳이 특정 대기 유해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돼 폐쇄 명령을 받았습니다. 익산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를 점검한 결과 무허가 대기 배출 시설을 통해 염화수소와 니켈 등 특정 대기 유해물질을 기준치를 초과해 배출한 비료 공장 3곳을 적발해 폐쇄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 한 업체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KTNG로부터 연초박 800여 톤을 들여와 퇴비를 생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북의 한 고속버스 운전기사가 고속도로를 달리며 동영상을 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승객 28살 김모 씨는 운전기사 A씨가 지난 24일 서울 남부터미널에서 전주로 가는 고속버스를 운전하며 출발 시작부터 도착할 때까지 2시간 40분 동안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시청했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버스 회사는 A씨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회사 내규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평화당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전북 현안을 총선 전에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평화당은 이해찬 대표가 전북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 의미를 평가절하하며 대통령은 약속하고 뒤늦게 찾아와 달래고 무마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청와대와 여당이 지방선거 공약을 다시 총선 공약으로 재활용해서는 안 된다며 탄소법 개정과 제3금융중심지 지정 같은 현안을 총선 전에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전남 장성군이 요구하고 있는 내장산 국립공원 명칭 변경에 대해 반대했습니다.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장성군이 내장산 국립공원의 명칭을 내장산 백암산 국립공원으로 바꿀 것을 환경부에 요구하고 있지만 단일 공원의 2개의 주산 명칭을 사용하면 혼동을 야기하고 지명 표기 변경에 많은 비용이 들 것이라며 명칭 변경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전주시 덕진동의 한 모텔 6층 객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30여 분 만에 꺼졌고 화재 당시 투숙객이 없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스프링클러와 경보음이 제때 작동해 곧바로 진화 작업이 이루어져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상황과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남원 11도, 전주와 익산 10도, 진안 9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2, 3도가량 낮겠습니다. 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유지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아침 전주 0도, 장수 영하 5도 등 영하권 추위가 예상되지만 낮에는 대부분 12도 안팎까지 올라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일요일 오후부터는 비가 올 전망입니다. 비는 월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고 비가 그친 뒤에는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JTB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